안녕하세요. 세 번 시간으로 우리 교재 50페이지 사장 기반시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도시군 계획설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인프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설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종합병원을 국립, 시립병원이라 표현하는 것과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병원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고요. 아산병원은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가받아 만들어지게 되면 아산병원은 그냥 기반시설이고 국립시립병원만 도시군 계획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고 규모 작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아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은 40여 개가 있는데 그런 40여 개를 7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늘 6번 보건위생시설과 7번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제비란 말로 환경기초시설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러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이고 장사시설, 화장터 등을 말합니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건위생시설이라 한다. 그 정도 구분해 놓습니다. 51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서를 찾았습니다. 1번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주청수입니다.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란 단어가 있다면 사업 앞에 단어가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틀린 줄 만들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와야 된다. 그거 정리하시는 게 이쪽에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게 됩니다. 할 수 있죠. 공공시설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여기 공동구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이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것 지하에 설치하죠. 그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함께 수용하기 위한 터널, 구멍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구는 전기, 통신, 설비, 상하수도, 가스관
이러한 것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터널, 구멍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세종시 같은 신도시 방문하시게 되면 그 동네 전봇대가 안 보입니다. 전봇대 없다고 하면 전봇대 설치되어야 될 통신설비와 전솔로가 땅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땅에 함께 설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뭐다?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된 동네는 전봇대 없고요. 전봇대가 보인다면 해당 지역에는 공동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공동구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 우리 잠깐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설치 의무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200만 제곱미터 초과 추정수입니다.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공동구 의무적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에 냈을 때 이 공동구를 일반 산업단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일반 산업단지에 설치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반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이런 공업지역에는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전봇대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전봇대 전선로, 통신선로는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런데 이 공업지역 등에는 미관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하는 것이지 공업지역이나 일반 산업단지에 공동구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이 공동구 설치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의무라는 것 찾았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가스관,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추정수입니다. 가스관과 하수도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 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임의적 수용 대상이지 필수적 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관이나 전선, 통신 선로라고 하면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되지만 폭파 사고가 염려되는 가스관과 하수관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입니다. 공동구에 설치할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부터 사업 시행자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공동구를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5년부터 유지 관리 계획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안전 점검 찾으셨죠?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추정수입니다. 안전 점검 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3번 비용입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가로해 놓습니다.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미래에 공동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도관과 통신선로 등이 공동구에 설치되게 되는데 통신사업자와 수도사업자가 공동구 이용하죠. 그 자를 공동구 점용 예정자라 표현합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실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구 점용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여 공동구 설치하면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에는 기반설 중에 지하에 설치할 기반설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 공동 설치한 이후 공동 관리하는 자는 시행자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고속도로도 기반설에 해당되거든요. 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설치하면 도로공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는 분명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했지만 관리는 특광시군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공동구에 설치한 다양한 시설들이 폭파사고로 훼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됩니다. 수도관이 파손되게 되면 전기, 통신 설비 파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 마비되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 아현동 쪽에 전화구 사고로 상당 기간 동안 통신이나 또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설치한 시설들은 인프라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책임지고 있는 특광지구니 공동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으로 5년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안전 점검하고자 한다면 비용 필요하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구에는 전기사업자, 수도사업자, 통신사업자가 공동구 점용하는 자이거든요.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죠. 그 여러 명이 함께 공동구 관리 비용 부담한다 해서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구는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53페이지에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1번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3번 실시 계획,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4번 사업 시행 조치로서 중간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에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바로 도시군 개설 사업 절차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요약적 공부하시면서 기본서 함께 정리한 이후 보시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목차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셨는데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 고시하고 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합니다. 저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저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 재정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1단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단계 목적은 바로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부지 확정하는 것이 1단계 목적이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이 미뤄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되었을 때 바로 2단계 절차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로 표현합니다. 저 시행자는 1단계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층짜리 종합병원, 시립병원 만들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다면 시행자는 5층짜리 종합병원 만들기 위한 설계도서, 실시계획 작성해야 되죠. 그런데 저 실시계획에는 10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된 것입니까? 위반한 것입니까? 위반했으면 인가 못 받고요. 부합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저 실시계획 인가가 건축 허가와 같습니다. 만약 내가 땅을 구입해서 그 땅에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건축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저 시행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는 것처럼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보통 사유지이거든요. 그 사유지의 땅을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는 것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함으로써 시행자 소유가 되면 이곳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는데 저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것이 5층짜리 병원 만들기로 인가 받았다고 하면 5층짜리야 되지 엉뚱하게 만들어지면 준공검사 통과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로서 광명시나 또는 의정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군 계획설, 시립병원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그 광명시, 의정부시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지사가 한다?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합니다. 그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이고 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지는 결정권자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가는 결정권자가. 그리고 실제 수용 사용은 입안권자 하는 것이고요. 공사 완료 공고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건 도시개발 사업이건 정비 사업이건 모두 3단계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공법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익숙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정비법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법은 필요한 것만 몇 개 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비교하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공법에서 60, 70, 80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이루어진다는 것 보시고 그 중에 시험거리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선 함께 보십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봐줄 것으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우리 53페이지에 수립, 입안권자라는 말 찾으셨죠? 입안권자라는 말 찾으셨고 1번 특광, 시군, 특시, 특도는 이거 가지고 시험에 다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광, 시군,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분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천수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얼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직접 입안한 입안 추천수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는 직접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도의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했다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인데 입안권자가 담당하는 업무, 관할은 딱 3개입니다. 바로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고시는 결정권자하고 작성은 입안권자 하는 것이고요. 2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3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이 3가지는 입안권자의 관할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하죠. 수립 시의 절차로서 협의 등이라는 게 위에 있습니다. 협의 등이라는 게 위에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되었을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바로 학교 만들거나 도로 만들거나 시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대학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시에 돈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 들어본 적이 있죠. 시행자가 관련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 나라 예산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그래서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후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수립 방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는데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 의견 청취이거든요. 그리고 협의 이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에 관한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산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러면 내 땅이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신속하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신속하게 사업 시행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빨리 사업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해봤자 같은 의견만 들리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는 기구인데 이분들은 돈에 대한 전문가이다. 돈 모른다. 돈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재정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심의를 맡기면 엉뚱한 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3년 이내 사업 시행할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데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 이 의미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 GTX 사업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GTX 사업 하게 되면 돈이 몇 조가 들어가거든요. 그 돈 확보되면 사업하는 것이고 그 돈 확보 못했다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지금 GTX-A 사업 걔는 공사 착수로 갔는데 B 사업 아직 공사 착수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되었을 때는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예산 확보 못했다면 예산 확보될 때까지 사업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예산 확보되어 사업하는 것이고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가 결정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면 예산 확보되어 사업하면 2단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년간 사업하지 않았을 때 20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개 시를 보셨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효력 잃는다.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의된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간 사업하지 않고 지목돼 저 1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면 얘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지목된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사업 안 했을 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54페이지의) 시행자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시행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의 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시행자이다. 바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로 3번 보십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 추천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4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인데 우리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 입안권자였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행정청이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4번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부터 4까지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1부터 4까지의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입니다. 외의 자는 비행정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행정청이 시행자이고요. 이들 외의 자는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은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이죠. 입안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주공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얜 빼버리고요. 얜 지워버리시고 행정청이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찾으셨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찾았습니다. 얘 추천오시고 이들은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외자 비행정청이라 돼 있는데 비행정청 대신 민간이라 해놓습니다. 비행정청 대신 민간이라 해놓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SH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입안권자의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자가 바로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안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업할 수 있거든요. 왜 제안했겠습니까? 그 사업 해보고자. 그래서 우리 전국에는 또는 서울에는 민자유치 고속도로나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자유치 고속도로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입안 제안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인데 제안한 자가 사업 시행자이죠. 그들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죠. 저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토지 가로속에 국공유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2단계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시행자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저 시행자와는 원칙적으로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 입안권자는 국장, 지휘사, 시장, 군수, 행정청이죠. 저 행정청을 제외한 자를 비행정청이라 하는데 이 비행정청에는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공사와 주택공사의 중앙공사,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이거든요. 그리고 SH공사, 지방공사입니다. 그 공사와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공사의 경우는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잔여 토지 3분의 1의 땅은 남의 것이죠. 그 남의 땅 3분의 1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민간도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행정청은 당연 시행자이고요. 비행정청 중에 공사는 지정마다 도시공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만 도시공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은 도시공개시설 부지 전체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잔여 토지, 그 잔여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민간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공사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는 항상 누가 필요로 한다? 민간만.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법의 주어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 행정청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여기 공사, 공익사업하는 자이죠. 우리는 이들을 공이라 하고 공공을 제외한 남는 자를 뭐라 한다? 민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행 보증금 등에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민간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이행 보증금 돈 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보증 받아야 되죠. 그래서 민간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구분해 놓는 것이 공법의 점수가 달라지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 행정심판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시계획 나오는데 여기 실시계획 55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56페이지에 실시계획 시료 나오는데 얘가 최근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문에 내기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신 빈칸 만들어 놓고 빈칸에 적합한 그거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계획 시료 잠깐만 보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인가 추정수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10년 후에 받았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공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장기 미집행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래 놓습니다.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5년 지난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실시계획은 효력 1년당.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기본서 꼭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 실시계획 인가받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2단계가 끝나고 바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3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인가 이후 실시계획 고시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저 수용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보상 절차 완료된 것으로서 해당 토지는 시행자 소유로 이전되게 됩니다. 반면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행자가 1억 제시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내심 2억 이상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1억 안 받을 수 있죠. 1억 안 받았으면 그것은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우리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이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재결은 우리 판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판결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 누구 책임인지 판단하는 것을 판사가 표명하는 것을 판결이라 표현하고요. 행정청, 공무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재결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2억 받고 싶은데 시행자가 1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그 보상금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거 판단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재결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결 신청한 때 재결해 주거든요. 저 재결 신청은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재결 신청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정당한 돈인지 보상금인지 너무 작은 돈인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재결 신청을 몇 년? 5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3단계 시행자 수용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형도면 고시되었을 때 결정되게 되면 얘는 2단계까지는 수용 전까지는 개인 사유지이죠. 그 개인 사유지에 10년간 사업 안 했습니다. 10년 지나고 10년 경과되고 실시계 인가받았다면 10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건물 마음대로 건축해서 살았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건물 함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런 규제를 10년간 겪었고요. 한 12년 지나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금액은 2억이었지만 시행자가 1억 툭 던져줬습니다. 저 안 받았거든요. 그렇게 안 받고 5년 동안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소한 5년 동안 그 보상금 지급이 타당한 보상인지 부당한 보상인지 시행자가 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5년 동안 이 사람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규제, 권리 침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 실시계 효력 상실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가로 열어놓습니다.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년 지난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 잃는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고 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만 고통받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5년이 아니라 7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수 3분의 2에는 분자가 중요합니까? 분모가 중요합니까? 분자. 그래서 5 더하기 하면 7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라고 하면 권리 침해 받는 자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재결 신청 기간 7년 이내 하지 않았을 때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시계획 실효는 시행자 보호 규정입니까?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입니까?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이죠. 이 소유자 보호 규정, 국민 보호 규정은 흔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시험 내기가 좀 애매해서 지문 길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10년 이내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았다는 말과 그리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그걸 챙기시는 게 여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죠. 50페이지의 사업 시행 조치와 관련되어 분할 시행이나 무료일람, 공시 송달 그냥 보시고요. 수용, 사용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공 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과 한 줄 밑에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줄 밑에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 개설 부지에 해당되게 되면 소유권만 아니라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도시공 계획설에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등의 권리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 계획설 부지를 지형 도면으로 고시하면 이 부지 안의 땅은 수용,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지가 도로로부터 좀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도시공 계획설 부지는 아니지만 현장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가 있다고 하면 이 통로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지법과 관련된 사항 정리인데 우리 딱 하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의 특례와 관련되어 실시계 곳이 있는 때 사업 인정 및 그 곳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공 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 고시한 때입니다. 그래서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2단계 실시계 고시하게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공 계획설 부지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중에 천천히 해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타인 토지 출입 나중에 문제 풀이 하시는 거고요. 청문 할 필요 없고 비용 부담 워낙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60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미집행 조치 찾으셨죠. 우선 핵심을 보십니다. 핵심을 보십니다. 매수청 관련 정리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금지.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년 미집행은 볼 필요 없고요. 10년 미집행 지목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집행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1단계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하고 즉시 지형도면 고시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저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예산이 있으면 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요. 예산 없으면 사업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3단계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까지 개인 사유지이거든요. 그 개인 사유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20년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사용, 수익권 제한하는 것이죠. 그게 몇 년간, 20년간 이루어지게 되면 지나친 권리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드신 겁니다. 이제 61페이지 매수 청구 보시입니다. 매수 청구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요건 잠깐 보십니다. 10년 미집행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의 인가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의 인가 가로해 놓으시고 없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얘는 제가 조금 이따 그 의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무자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2번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시행자. 3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통지해야 한다. 6개월 추정수입니다. 2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2년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매년 정답 지문 아니건 관계없이 항상 지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해놓으시고 꼭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매수 청구 대상은 매수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매수 청구권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이것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죠.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저 지목은 전답이 있거든요. 저 전답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간 사업 시행되지 않았을 때 전답은 건물 건축하는 땅입니까? 농사 짓는 땅입니까? 농사 짓는 땅입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전답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답의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지목대인 토지는 건물 건축하는 땅이거든요. 이 건물 건축하는 땅에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가 제한되었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죠. 사용 수익권 침해된 것이죠. 그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래 누가 시행한다? 입안권자.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당연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들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어차피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저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거 이해해 주십니다. 저 10년간 시행되지 않았지만 실시 계획이 인가되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저 실시 계획 인가되었다면 한 달 안에 고시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 토지 소유자는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매수 청구하면 최대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한 달 내 돈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계 인가된 상태라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실시계 인가되었는데 불구하고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지문이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대상 절차 정리되셨다면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금 지급이라는 것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현금 지급해야 한다. 다음의 교훈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 가능하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가로 해놓습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발행 사유로서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추정없습니다. 초과하는 금액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절차 필요 없고요.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가격 등 찾으셨죠?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봐주십니다. 여기에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매수해주는 것이 있고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입니다. 사실 공법과 관련된 가격 이야기 나오면 감정가액 또는 시가란 말이 반복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 시가 아니죠. 시가는 시장 가격입니다. 공시법의 가격이라면 시가의 단가를 말합니다. 만약 평당 200만 원짜리 땅이라면 100만 원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언제까지?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을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거든요. 이번에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사실 이 매수 청구 민법에 말하는 매수가 아니고요. 수용 청구입니다. 제발 수용해달라. 아니면 또 10년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강제 수용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매수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현금 지급하는 게 당연하죠. 왜?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금 대신 예외적으로 도시, 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전액 발행할 수 있고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 대금이 2,500이라면 채권 발행 못합니다. 3,500이라면 3,000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데 20대, 30대 투자하신다면 그분들은 아마 숟가락 색깔이 다르신 분일 겁니다. 보통 40대 중반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날 운 없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지정되게 되면 진짜 운 없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투자한 땅이 지목되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저 10년 되었다고 하면 10년 지났다고 하면 이제 50세 중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지나면 현금으로 매수하고 비없는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현금 받으면 이제 나이가 60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사실 2003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3년도에는 환갑잔치 중요한 행사였다. 별 볼 일 없었다.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갑 잘 치르라고 비업용 토지,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게 됩니다. 저 3천만 원으로 뭐 해라? 환갑잔치, 60에 여는 환갑잔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칠순잔치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 칠순잔치 잘 치르라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상환기간 왜 10년인지 저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개발행위가 찾으셨죠. 매수 불허 시에 다음 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1번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고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3층짜리 건물은 크다, 작다, 아담한 겁니다. 이하란 말을 쓰게 된다면 이건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 청구 거절 당했다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하거든요.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지고 1년 뒤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은 건물 3층짜리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3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해제 공고는 필요 없는 이야기 같고요. 4번 별표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20년 추정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1년당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실효 되신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5장 개발행위 허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